설곡의 주민 여러분, 만물차가 왔습니다. 고등어, 새치, 코다리, 동태, 오징어, 만물차가 왔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만물 트럭입니다. 하마 이제 16년째. 오래돼서 하마. 하루 일에 나가면 한 15동네. 그래 이제 월수금 화목도 이래가지고 두 코스를 한 30개 동네를 이제 한 16년째 이래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야 곳곳에 마트가 있고 수시로 택배가 오지만 이곳에서는 이 만물 트럭이 유일한 마트이자 택배입니다. 오늘은 뭘 싣고 왔나? 만물 트럭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산골의 어르신들. 진짜 없네, 짜파게티가. 아, 없어. 내가 아니 없으니까 없다 하지. 아니 이야기했으면 또 난가 왔을 텐데. 고마. 먼저 그런 거 잊어버렸어. 사장님이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구만, 이거. 야, 너무 잊어버려. 큰일 났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주문을 하면 메모를 해놔야지. 아이고. 근데 해피를 뭐 이래 운전할 때 또 사람 그래고 건성으로 하는. 네. 아니, 한쪽에다 딱딱 메모를 해놨다 가져와야지. 맞아.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저씨도 난감합니다. 내가 신신부탁을 했구만. 그때 그뭐 잊어버렸네. 가져왔네. 다음에 오겠지. 다음에 꼭 가져오라고 해. 뭐 국수도 사고 라면도 사고 뭐 고루고루 사요. 여기 있는 거 고루고루 사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천만 기다리는데요. 이거 뭐요? 2차 놓으면 큰일 나요. 연 2차 놓으면 큰일 난다고. 한 번씩 딱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안 오면 실망해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만물 트럭. 그런데 만물 트럭을 기다리는 이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그렇게 뭐 한 15년 전하고 따지면은 거의 3분의 2가 줄었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의 그 어머니들이 이래 나오시고 이랬는데 거의 뭐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이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마을은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여기 민박도 하고 이래가 전에는 손님도 받았어. 근데 이제는 뭐 그래 안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얼마 전까지 안부를 주고받던 집이었죠. 주인이 떠나고 나니 집도 이내 생기를 잃었습니다. 한때 10가구가 넘었던 이 마을은 이제 단 2채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안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떠날 사람이 없어. 아 기분이 뭐 참담하지 뭐. 사실 이쪽 지역이 원래 인구가 많았거든요. 참 영월군만 해도 저 상주 인구가 한 13만 명 됐고, 그리고 이 근교에 이제 뭐 태백이나 또 저런 정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좀 참담해요. 이 산골짜기까지 만물 트럭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강원도는 최근 3년 사이 인구 감소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점점 비어가는 현실은 저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서울역은 저에게 항상 설레는 곳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고향 가는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대여섯 시간씩 걸리던 길이 KTX가 생긴 이후에는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불균형은 왜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물음을 저로부터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내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의 어떤 여고 출신이고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좋은 표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 동창들을 취재하게 된 것이고요. 2008년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이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강릉여자고등학교 후문 앞에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많이 바뀌어서 저도 잘 못 알아보겠어요. 여기가 제 친한 친구네 부모님이 하는 안경집이에요. 지금도 계실 거예요. 어릴 적 자주 갔던 곳이죠. 친구 부모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왔어요. 네, 좀 이따가 최종원 선생님도 오실 거예요. 네네네. 저의 모교인 강릉여고입니다. 참 그때 우리 반 실장이 은비였잖아, 그지? 네네, 맞아요. 은비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아이고 우리 애들 모처럼 앨범 보니까 새롭네. 네, 저도요. 애들이 어떻게 다들 잘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러게요. 졸업한 지 14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앨범. 그때 그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36명 동창생들의 졸업 이후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언제,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달 반 동안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연락이 닿은 친구들은 세월이 무색하게 그대로였습니다. 학교가 되게 많이 보냈더라고. 지나갈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보통 못 들어가 보니까 잘. 근데 운동장도 그냥 잔디로 다 바뀌고. 잔디가 됐다고? 우리 흙 운동장 이제 없어. 없어. 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서울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울에 가면 좋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냥 거기 가면 조금 더 뭐 문화생활도 하고 뭐 좀 대도시에서 멋있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냥 환상에 더 많이 젖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36명의 동창들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친구들은 총 30명.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최민지라고 해. 지방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 서른 명 가운데 16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진학과 취업이었습니다. 수도권 지향성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올라온 사람이 당연히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취업을 거쳐서 그 통계로도 보여지지만 비수도권에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수도권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거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수는 왜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지방이 왜 힘들어지고 있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많이 대답하는 것이 청년 인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청년 인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원인이 아닌 거죠.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청년 인구가 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이 빨대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입니다.
첨단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판교. 이곳의 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혜림 씨.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었고 기업도 많고 학생들 선호도 서울 이쪽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올라와서 제 주변 대학 친구들도 거의 다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판교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IT 중심지잖아요. 거기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판교가 아무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아하는 대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적으로 좀 더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좀 더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IT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되었습니다. 판교는 천여 개의 IT 기업들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IT 기업들, 그러니까 이 한국을 주도하고 이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판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 올라와야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런 4차 산업 기업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몇 대의 대기업, 이런 기업들의 본사가 어디 있느냐 찾으면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걸 구하려면 당연히 일단 서울에 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4년 전 수도권 대신 내실 있는 지방대를 선택했던 고영광 씨.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과이고요. 지금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기사 자격증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 영어 어학 자격증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즘 다시 수도권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대기업이 있긴 하지만 공장이 있을 뿐이고 좀 그 회사에서 IT 직무를 많이 뽑지도 않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고향인 포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 IT 관련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300인 사람이 반대인 사람이 끌릴 때 600이면 이곳에선 다른 선택을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기회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권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와서 기업 박람회를 하고 또 그게 학교들이랑 연계가 되어서 좀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는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6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23명의 청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창들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의 격차로 요약이 돼요. 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차이는. 근데 이 기회라는 거는 그냥 모든 것의 기회예요. 일자리를 구할 기회, 교육을 받을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의료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부한 거죠. 그렇다면 서울의 삶은 어떨까요? 좁은 땅에 높은 인구 밀도를 감당하기 위해 해마다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서울의 주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을까요? 개발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도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삶을 돕는 활동가 김윤영 씨.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주거 취약계층들이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지하 옥탑 그 고시원 이런 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이제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집까지 활용해야만 살 수 있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서울에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그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감당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쳇바퀴를 계속 굴리게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취업을 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남선식 씨. 지금 24살이고 독서모임 플랫폼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게 돼가지고 여기 회사 바로 옆이거든요, 고시원이. 그래서 처음으로 고시원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됐고, 직장과 가까운 도심 한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몇 군데 없었습니다. 일할 때는 여기 앉아서 하고 잘 때는 여기 침대에 눕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밖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화장품 같은 거 여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뭐 샤워, 저희가 공동 샤워장이다 보니까 샤워할 때 이거 샤워바운이 들고 가고, 뭐 여기는 옷장이긴 한데 지금 빨래는 다 빨고 있어가지고 안에 과자나 이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음식들이 있겠네요. 네, 간식이랑 뭐 이런 식사 대용할 것들을 미리 사둬야 돼서 넣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것저것 갖다 놓다면 어지러워지니까 최대한 물건은 좀 안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저만의 공간이 고시원 방 하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고, 사실 답답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가 엄청 많죠. 네. 갑갑할 때면 옥상에 올라오곤 합니다. 저 넓은 서울 한켠에 언제쯤 내 공간이 생길까?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적응해 보려 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더 좋은 생활이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서울의 다른 청년들은 어떨까요? 1인 가구 청년 60% 이상이 10평 이하의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내일에 일할 것을 생각하기에 급급하지, 그 공간에서 나는 여기에서 10년 뒤에 뭘 해야지, 나는 여기에서 뭐 10년 뒤에 누구랑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낙관적으로 상상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거고요. 합계 출산율 0.78시대. 하지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 아주 오래전에 60년대 말에 칼 혼이라는 사람의 쥐 실험에서도 명료하게 검증되었던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 밀도와 출산율의 관계.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행동과학자였던 카룬 박사의 실험이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제한된 공간. 개체 수가 많아지면 쥐가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해봤습니다.
초반에는 개체 수가 빠르게 늘었지만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자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 600일이 되자 개체 수는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실험의 끝은 어느 부분에서 출산율이 감소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출산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그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사실 쥐가 거의 멸종 위기에 가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는 이 60년대 말에 하나의 실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몰려드는 청년들. 경쟁은 치열하고 삶은 팍팍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죠. 왜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일까요? 이 공간 썰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이 갖는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울 중심적 사고가 누그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교통, 복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리 확충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결국은 지방에서도 희망이 있어야 지방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또 거기서도 청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사실은 수도권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서울을 향할 때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해로 내려온 성민 씨. 2017년 11월에 제가 처음 남해로 왔었고요. 그때 왔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후에 월에 한두 번씩은 계속 남해 왔다 갔다 하고 시기가 잘 맞았나? 그때 퇴사를 했던 시기가 딱 돼서 그러면 월세집 하나 구하고 내려가도 되겠다. 제가 먼저 이주를 하게 됐었습니다.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 나라를 지키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야. 성민 씨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이 서울 토박이인 친구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다 같이 남해로 올 수 있었을까요? 제안서가 하나는 강한 소상공인이고 좀 난로가 지금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이 하던 독서 모임에서 워크숍 차 남해로 왔는데 너무 좋다. 남해 한 명씩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 서울에서 삶을 정리했냐가 더 적합한 질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좀 어떤 월급을 받고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내 삶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대로 고정하고 끝나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은 스스로 했었거든요. 시작은 한 달 살아보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해에서의 한 달은 서울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의욕이 생긴 친구들. 의기투합해 함께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로 6년 차. 성민 씨와 친구들은 남해에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직접 디자인한 물건을 팔고 식당도 다 같이 운영합니다. 주 메뉴는 비건 카레. 서울에선 도전하기 쉽지 않았던 것들이 이곳에선 가능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네다 여기는. 그리고 친구들이랑 계속 뭔가를 하게 돼요. 막 저는 그림을 그리지만 누군가는 음악을 하고 누군가는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그게 남해였기 때문에 기회가 저희한테 있었다고 생각도 해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나 축제도 직접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의 기회는
나의 뭔가 의지나 나의 디자인과 나의 계획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누군가를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도시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먼 길을 달려가는 성민 씨와 친구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남해에는 성민 씨와 친구들 외에도 귀촌한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끝과 체류하는 사람, 종착에서의 삶의 끝과 어떤 체류하는 사람의 삶의 청년들이 남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남해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깊이 있는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요. 성민 씨와 친구들은 잡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잡지고요. 남해로 초기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방소멸 이슈를 저희가 접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됐고, 지방을 소멸하는 곳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방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어떤 문제로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잡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인터뷰 대상인 권월 씨는 2년 전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남해행을 택한 음악가입니다. 남해에서도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음악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성과, 나의 이름을 더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우연히 한 달 살기로 살게 되면서 지금 2년 차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남해도 해마다 인구가 줄어 현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달라지면 불리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성민 씨와 친구들에게 삶의 터전이 된 남해는 소멸의 땅이 아니라 가능성과 기회의 땅입니다. 청년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하고 붐비는 도시에서 늘 쳇바퀴 돌듯 사는 삶에선 여유란 손에 잡히지 않는 먼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곳에선 천천히 제 속도대로 가도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청년들에게 이 선택은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내 것을 보여줄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은 느낌? 서울이 좋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기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계기나 기회 같은 게 오히려 남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해에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 일단 일적인 부분도 저희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요. 근데 더 성장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만 하면 조금 더 잘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을 받는데 도시에서는, 시골에서는 그게 엄청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본인만의 어떤 시간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만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지방의 다른 청년들은 어떨까요? 지방 청년이라고 모두가 서울에 가고 싶어 할까요? 의외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2019년에 청년 실태 조사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경남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 절반 이상은 지역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한다는 조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다음에 뭐 지역의 청년들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위해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하는 거고 많이 답하는 거긴 한데 지방이 청년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솔직히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서울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생활은 뭐 어떤 거야? 막 갤러리전이나 아니면 놀이공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서울 살고 청년들이 지방에 남고 싶어하는 이유 속에 그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가 낮아서 생활비에서 드는 비중이 적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다 보니까 지인들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서울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한편으로 이제 직업적 기회나 혹은 이제 네트워킹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주거였습니다. 상당수의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로는 친구와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계속 지방에 남아서 살아가고 싶다고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굴 보냐면 사실은 이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청년들만 보다 보니까 이 갈팡질팡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남아있는 청년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신호를 분명히 보냈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못 듣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고자 하는 청년이 아니라 남고자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찾아본 적 있는데 울산이랑 그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일자리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콘텐츠 소비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되면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떠나려고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남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많은 비용을 또 본인이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올라오는 일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다시 돌아온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불빛에 가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서울도 지속 가능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바로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구의 분포입니다. 그 남아있는 인구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서울 중심적 사고를 탈피해야 출산율도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